이제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니,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며느리 현주의 속삭임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 주사기가 들려 있었어요. 바늘 끝에서 반짝이는 한 방울의 액체가 제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든 척하며 지켜보던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어요. 현주의 얼굴에는 묘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목소리엔 슬픔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팔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는 주사기를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작스런 제 외침에 현주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에게 발각되자 며느리는 급히 주사를 놓으려고 제 팔을 잡았어요. 누우라고! 좁은 침실에서 우리는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주가 저보다 젊고 힘이 셌지만 저는 필사적이었어요. 생존 본능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위험하게 공중을 가르는 날카로운 바늘을 피하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살인자! 내 자식들처럼 나도 죽이려는 거지? 그 순간 주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투명한 액체가 마룻바닥에 흩어졌어요. 며느리에게는 과연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었던 걸까요? 자식들이 죽은 배후에도 정말로 며느리가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잠깐 꾹꾹 눌러주시면 틀림없이 좋은 일이 찾아올 거예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3시,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저는 갈증에 못 이겨 눈을 떴어요.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있었고 침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은 사포처럼 까칠했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들어 갈증이 더 심해졌죠. 침대 옆 탁자를 더듬거려 물컵을 찾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일으켜 세워야 했어요. 무릎 관절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68살.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복도로 나서자 발가락 사이로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부엌까지는 10걸음 남짓. 평소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리였지만 새벽의 어둠 속에서는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으며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냉장고 불빛인가 싶었지만 움직이는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 있었던 거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둑? 아니면 숨을 죽이고 벽에 몸을 붙였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복도 끝까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부엌을 들여다봤죠. 며느리 현주였습니다. 며느리가 싱크대 앞에 서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간호사 유니폼도 아닌 잠옷 차림이었는데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며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에서 약물을 빨아들이고 있었죠. 이번엔 조금 더 많이. 현주의 중얼거림이 제 귀에 박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말에는 묘한 결의가 배어 있었어요. 주사기 속 투명한 액체가 점점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딸 소영이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소영이는 석 달도 버티지 못했어요. 마지막 며칠은 모르핀으로도 통증을 잡을 수 없어서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간호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편안하게 가셨다고 했죠. 그때도 새벽 3시였습니다. 3년 전 준호의 교통사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음주운전자와 정면 충돌했다는데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는 준호가 한동안 신음소리를 냈다고 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고요. 차에 함께 탔던 며느리는 멀쩡히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새벽이었죠. 두 번의 죽음, 두 번의 새벽, 그리고 지금 또 새벽 3시. 현주가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제가 서 있는 복도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현주는 복도로 들어서지 않고 식탁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다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현주가 식탁 위에 놓인 제 물컵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물을 마시다 남겨둔 컵이었어요. 현주가 컵을 들어 올려 빛에 비춰보더니 주사기를 컵 위에 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갑자기 마룻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제 몸무게 때문이었죠. 현주가 번개처럼 돌아봤어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살짝 벌어졌어요. 놀란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당황? 아니면 들킨 것에 대한 초조함? 어머니? 현주가 재빨리 주사기를 등 뒤로 감추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왜 안 주무세요? 또 목마르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완전히 막힌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문틀을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죠. 현주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그 순간 현주의 등 뒤로 주사기가 살짝 보였습니다. 바늘 끝에 투명한 액체 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그것을 본 순간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설마 나까지.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을 짚으며 간신히 방으로 돌아왔죠. 문을 닫고 기대서자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문 밖에서 현주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선 것 같았어요. 노크 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발소리는 멀어져 갔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소영이, 준호, 그리고 이제 나까지. 현주가 우리 가족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재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침대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습니다. 갈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부엌으로 갈 수 없었어요. 그곳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새벽 3시, 죽음의 시간. 그리고 저는 다음 차례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며 동이 트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 앉아있는 제 앞에 현주가 약통들을 하나씩 늘어놓았습니다. 하얀 알약, 노란 알약, 분홍색 캡슐. 매일 먹는 약들이었지만 오늘따라 독약처럼 보였어요. 새벽에 그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주사기 속 투명한 액체, 제 물컵 위에 데워진 바늘. 어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현주가 물컵을 건네며 평소와 다름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어요.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차갑게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삼켰던 약들인데 오늘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혹시 이 안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새벽에 본 그 투명한 액체가 섞여 있는 건 아닐까? 왜 그러세요? 약이 목에 걸리셨어요? 현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연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요? 저는 억지로 약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목이 좀 메어서. 약을 삼킨 후 몇 분이 지나자 어지러움이 시작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몸이 붕 떠 있는 기분이었죠. 손끝이 저릿저릿하고 시야가 살짝 흐려졌습니다. 이상하다. 전에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식탁을 짚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휘청거리는 저를 현주가 재빨리 잡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녀의 손길이 뜨거운 인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빼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현주가 제 이마에 손을 대려 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순간 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봤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아 현주가 부엌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고요한 아침 공기를 타고 제 귀까지 전해졌죠. 네, 선생님. 아침에 드렸는데요. 네, 맞아요.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서 좀 더 강한 용량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효과가 미미하다고? 더 강한 용량이라고? 저를 더 빨리 죽이려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의심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의심을 안 한다고요? 제가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오후에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의심받으면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웃 할머니들과의 대화는 제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순자야, 너는 좋은 며느리 둬서 참 좋겠다. 요즘 며느리들이 어디 그래? 김씨 할머니가 부러운 듯 말했어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우리 조카네도 그랬거든. 며느리가 그렇게 잘하더니. 박씨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어요. 나머지 할머니들도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죠. 갑자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심장마비라고 하던데 이상하게 유산 정리가 빨리 끝나더라고. 며느리가 다 준비해뒀나 봐. 에이, 그건 우연이겠지. 글쎄, 요즘 며느리들이 그래. 빨리 재산 정리하려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 할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제 귀에 쏟아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흘려들었을 텐데 오늘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박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현주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3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지만 새벽에 본 그 모습은 분명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현주는 병원에 간다며 나가고 없었습니다. 기회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현주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엔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옷장엔 간호사 유니폼이 걸려 있었어요. 평범한 며느리의 방이었죠. 하지만 저는 뭔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침대 밑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병원에서 쓰는 가방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들과 함께 작은 파우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파우치를 열자 숨이 턱 막혔어요. 주사기 여러 개와 약병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의료용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투명한 액체가 든 작은 병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새벽에 본 것과 똑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병원에서 몰래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대체 무슨 약들일까?
저를 천천히 죽이는 독약일까? 약병 하나를 집어들어 라벨을 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약병을 떨어뜨렸어요. 유리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마룻바닥에 퍼졌어요. 돌아보니 현주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죠. 평소에 다정한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제 방에서 뭘 찾고 계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떨며 뒷걸음질 쳤어요. 깨진 유리 조각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죠. 나는 그냥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주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그녀의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 물건 뒤지시면 안 되세요. 현주가 바닥에 쏟아진 약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어머니께 필요한 약들이었는데 이제 어쩌죠? 그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필요한 약이라고요? 저를 죽이는데 필요한 약이란 말인가요? 현주가 손을 뻗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어요. 나한테 손대지 마. 뭘 하려는 거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을 나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고 잠갔죠. 문 밖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건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현주는 저를 죽이려고 했고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다리가 풀려 문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깨진 약병 하나로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밤이 오고 있었어요. 현주와 한 지붕 아래서 보내야 할 또 하나의 밤이요. 밤 11시. 저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았지만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어요. 오늘 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주가 움직일 거예요. 분명히 올 겁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에 현주는 더 조급해졌을 테니까요. 제가 약병을 발견한 것,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서둘러야겠죠. 오늘 밤을 넘기면 제가 누군가에게 말할지도 모르니까요. 방문은 일부러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긴 문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잠든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야 했어요.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이불 밖까지 소리가 들릴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도 일부러 깊고 고르게 만들려고 애썼어요. 잠든 사람의 호흡을 흉내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시간이 늪처럼 천천히 흘렀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11시 30분, 12시, 12시 30분.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지만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맨발로 걷는 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발걸음. 제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그덕하는 미세한 소음에도 제 몸은 경직됐지만 필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눈꺼풀 아래로 살짝 뜨고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주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사신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요. 작은 가방 같은 것이었죠. 현주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도 거의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제 침대 옆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잠들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계속 깊은 잠에 빠진 척했죠. 현주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정적을 갈랐어요. 그리고는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포장을 뜯는 소리. 눈을 더 크게 떴습니다. 현주가 주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손전등으로 비추며 투명한 약병에서 액체를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주사기를 들어 올려 공기를 빼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늘 끝에서 액체 한 방울이 반짝였습니다. 현주가 제 팔 쪽으로 다가왔어요.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제 팔을 스쳤어요. 그녀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어머니. 현주의 중얼거림이 제 귀를 파고들었어요. 목소리엔 이상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슬픔? 안타까움? 아니면 죄책감?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이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뭐 하는 거야? 제가 갑자기 눈을 뜨며 소리쳤습니다. 현주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어요. 손에 든 주사기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현주의 손목을 잡았어요.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현주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건 오해예요. 우리는 엉켜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현주가 저보다 젊고 힘이 셌지만 저는 필사적이었어요. 생존 본능이 제 몸을 지배했습니다. 주사기가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날카로운 바늘이 위험하게 공중을 갈랐습니다. 저는 현주의 팔을 비틀며 주사기를 떨어뜨리려 했어요. 살인자, 살인자.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현주의 눈이 커졌어요. 충격과 당황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 여자가 무슨 변명을 하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현주를 밀쳤어요. 균형을 잃은 현주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주사기가 손에서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유리 주사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마룻바닥에 퍼졌어요. 내 자식들처럼 나도 죽이려는 거지.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것 같았어요. 소영이도 내가 죽였지? 준호도, 이제 나까지. 현주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새벽마다 주사기 준비하는 것도, 내 물컵에 뭘 넣으려는 것도.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주를 가리켰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온몸이 떨렸어요. 병원에서 약을 훔쳐온 것도 알아. 날 천천히 죽이려고 했지? 어떤 약이야?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약? 아니면 암을 유발하는 약? 현주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 약은. 가까이 오지 마. 저는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무기라도 되는 듯 현주를 향해 겨눴습니다. 경찰에 다 말할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연기일 수 있었어요. 이 여자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머니를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위한 거라면 왜 새벽에 몰래 주사를 놓으려 하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 양을 준비하겠어요? 나가. 당장 내 방에서 나가.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목이 쉬어버렸어요. 현주가 천천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깨진 주사기 조각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어요. 그녀의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제발, 제발 믿어주세요. 현주가 방을 나가자 저는 재빨리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손은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과 퍼진 액체를 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만약 잠들어 있었다면, 만약 눈을 뜨지 않았다면,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습니다. 새벽은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시는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또 현주가 올지, 이번엔 어떤 방법으로 저를 해치려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 6시,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문 앞에 의자를 끌어다 놓고 등받이를 문고리에 걸쳐 두었어요. 현주가 다시 들어올까봐 두려웠으니까요. 눈은 감지도 못한 채 벽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제 수명도 함께 줄어드는 것 같았어요. 동이 트자마자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었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했어요. 어디든 좋았습니다. 이 집만 떠날 수 있다면, 현주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살폈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주의 방문도 닫혀 있었죠. 숨을 죽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현관까지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끝없는 사막처럼 느껴졌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몸을 굽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니?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돌아보니 현주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했어요. 그녀도 밤을 새운 모양이었죠. 밖은 위험해요. 어머니 상태로는. 내 상태가 뭐가 어때서. 저는 다급하게 신발을 신으며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려서 신발끈이 제대로 묶이지 않았어요. 나 좀 놔줘. 현주가 다가오려 하자 저는 현관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겨우 걸친 채였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살려달라고.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파트 복도에 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몇몇 집에서 문이 열렸어요. 이웃들이 놀란 얼굴로 고개를 내밀었죠. 무슨 일이세요, 박 여사님? 맞은편 집 김씨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현주를 가리켰어요.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해요. 새벽에 주사기로. 독약을. 하지만 이웃들의 표정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동정? 걱정?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의아함과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현주가 뒤따라 나왔어요. 눈가가 붉어진 채로 마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처럼 보였죠.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요즘 좀 망상이 심해지셨어요. 그 말에 이웃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이해의 빛이 스쳤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죠. 그게 아니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고. 저는 필사적으로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현주의 말을 믿고 있었어요. 새댁 어머님이 요즘 좀 이상하긴 하셨어요. 위층 최 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저는 멀쩡해요. 저 여자가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아래층 이 씨 아주머니가 현주를 감싸듯 말했습니다. 매일 병원 다니면서도 어머니 돌보느라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어머님, 며느리 말 좀 들으세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죠. 현주가 저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저 여자가 나를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소리칠수록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몇몇은 이미 집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제게는 족쇄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요. 약 드시고 좀 쉬세요. 약? 또 약이야? 날 더 미치게 만들려고? 저는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현주의 소나기는 의외로 강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차가웠어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는 친절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죠. 결국 저는 현주와 함께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주가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귀는 쫑긋 세웠죠. 선생님, 이현주입니다. 네, 어머니 상태가. 네, 맞아요.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의사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주가 저를 힐끔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들렸죠. 아침에도 망상 증세가 심했어요. 제가 해치려 한다고. 네, 약물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강한 걸로요. 더 강한 약이라고요? 저를 완전히 미치게 만들 작정인가요? 아니면 아예 의식을 잃게 해서 마음대로 하려는 건가요? 통화를 끝낸 현주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의사 선생님이 처방 바꿨대요. 이거 드시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저는 벌떡 일어나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잠갔어요. 그리고는 다시 의자로 문을 막았습니다. 밖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약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힘들어지세요.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주는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러시면 정말로 병원에 모셔야 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병원이라고요? 정신병원을 말하는 건가요? 거기 가면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미친 사람의 헛소리로 치부될 테니까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죠. 절망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밝게 떠올랐지만 제게는 어둠뿐이었어요. 이 집은 감옥이 되어버렸고 현주는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죄수였죠. 내가 정말 미친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본다면 정말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요? 현주가 정말로 저를 돌보려는 건데 제가 오해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새벽에 본 건 분명했어요. 주사기, 투명한 액체,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라는 말. 그건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깨진 주사기는 현주가 치웠을 테고 약병들도 숨겼겠죠.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또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내일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문 밖에서 다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녁이라도 드세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 음식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배가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목이 말랐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공포와 고립감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새벽 4시. 이틀째 잠을 못 잤습니다. 눈꺼풀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감을 수가 없었어요. 잠들면 죽는다는 생각이 저를 깨어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왔어요. 이대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야 했습니다. 어디든 좋았어요. 경찰서든 병원이든 아니면 그냥 거리라도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됐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에 귀를 댔어요. 고요했습니다. 현주도 잠들었을 거예요. 지난 이틀간 저를 감시하느라 그녀도 지쳤을 테니까요. 의자를 조심스럽게 치우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삐그덕 소리가 났지만 다행히 작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어둠뿐이었죠. 맨발로 걸으면 소리가 날까봐 양말을 2켤레 겹쳐 신었습니다. 가방도 챙겼어요. 지갑, 신분증, 핸드폰. 필요한 것들을 주섬주섬 넣었죠. 손이 떨려서 물건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1걸음, 2걸음.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 끝까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현주의 방 앞을 지날 때는 숨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는 걸 보니 정말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거실까지 왔습니다. 이제 현관까지 몇 걸음만 더. 그때였어요. 어디 가시려고요, 어머니?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현주가 거실불을 켜며 서 있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깨어 있었던 거예요.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밖은 위험해요. 새벽에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현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지만 위협처럼 들렸어요. 비켜. 날 막지 마. 저는 가방을 꽉 쥐고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주가 더 빨랐어요. 제 앞을 가로막고 섰죠.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나 좀 놔줘. 저는 있는 힘을 다해 현주를 밀쳤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렸어요. 그 틈을 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아파트 복도에 제 비명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군가는 나와서 절 도와줄 거라고. 여기저기서 문이 열렸습니다. 잠에서 깬 이웃들이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어요. 또예요? 박 여사님? 아니, 새벽에 이게 무슨. 저는 맨발로 복도를 뛰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어요. 뒤에서 현주가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저 여자가 나를 죽이려 해요. 제발 경찰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이웃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숨을 쉬거나 고개를 저었어요. 아줌마, 그만 좀 하세요. 우리도 잠 좀 자야죠. 젊은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저는 뛰어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현주가 손을 넣어 막았어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가까이 오지 마. 저는 가방으로 현주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움찔했지만 놓지 않았어요. 결국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죠.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대치했습니다. 현주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어요. 어머니가 망상이 심해지셨어요. 약을 안 드셔서 더 악화되고 있어요. 거짓말. 난 멀쩡해. 내가 날 미치게 만들고 있는 거야.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아파트 현관을 빠져나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경찰서는 어디에 있죠? 택시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택시, 택시. 다행히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제일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사가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맨발에 잠옷 차림인 제 모습이 이상했겠죠. 그때 현주가 택시 문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기사님.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셔서. 아니야. 거짓말이에요. 이 여자가 날 죽이려고. 운전사의 표정이 곤란해졌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어머니, 내려요. 집에 가서 약 드시고 쉬세요. 현주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안 돼. 놔줘. 기사님, 제발 그냥 출발해 주세요. 하지만 운전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세요. 결국 저는 택시에서 끌려 내려왔습니다. 현주의 소나기는 단단했어요. 나라고. 저는 온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뛰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뛰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이 보였어요. 불이 켜진 곳이라면 안전할 거라 생각했죠. 헐떡이며 뛰어들어갔습니다. 도와주세요. 경찰 좀 불러주세요. 알바생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2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현주가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표정으로 알바생에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초기라서요. 제가 며느리인데 가끔 저를 못 알아보세요. 알바생의 눈빛이 이해한다는 듯 바뀌었습니다. 아, 네. 저희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아니야. 난 멀쩡하다고.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알바생은 이미 현주 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며칠 못 자고 못 먹은 탓이었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차가운 아스팔트가 뺨에 닿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분한 눈물, 억울한 눈물이었죠. 현주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집에 가요. 많이 지치셨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승리자의 눈빛이었죠. 이웃 아주머니 몇 명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 안 됐다. 현주 씨도 고생이 많아. 시설에 모시는 게 나을 텐데. 그러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습니다. 도와달라고, 제발 제 말을 믿어달라고 눈빛으로 호소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동정만 가득했습니다. 미친 노인을 보는 불쌍한 시선이었죠. 현주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발을 질질 끌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것처럼 들렸어요. 현주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많이 목마르시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물에 뭐가 들었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정말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해요. 그게 싫으시면 제 말 좀 들으세요. 병원, 정신병원을 말하는 거겠죠. 거기 가면 정말로 끝입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무릎을 감싸 안고 웅크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 그 생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가족도, 이웃도, 낯선 사람들도 모두가 현주의 편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물속에 빠진 것처럼 아무리 들이마셔도 산소가 폐로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죠. 시야가 흐려지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 멀리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거실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지만 막을 수 없었죠. 쿵!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둔탁했습니다. 뺨에 차가운 마룻바닥이 닿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감각이 없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현주가 제 얼굴을 가볍게 때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걱정에 가득 찬 목소리였어요. 연기일까요? 아니면 119예요? 여기 환자가 쓰러졌어요. 68살 여성이고요. 당뇨병 있으시고. 현주의 말이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어요. 다음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하얀 천장, 흔들리는 진동, 사이렌 소리,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혈압이 너무 낮아요. 혈당 체크했어요? 32입니다. 포도당 투여해야 해요. 의료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팔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주사를 맞는 것 같았죠. 또 주사. 하지만 이번엔 저항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식은 좀 더 또렷해졌어요. 하얀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죠. 혈당 수치가 너무 불안정합니다. 인슐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나요? 의사가 현주에게 물었습니다. 현주의 얼굴에 그늘이 졌어요. 제가 매일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약을 거부하셔서. 보호자분이 간호사시군요. 그럼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로 혈당이 떨어지면 의식을 잃을 수 있어요. 자칫하면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혼수 상태라는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게 현주가 원했던 건가요? 제가 의식을 잃고 무력해지기를.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옮겨졌어요. 링거줄이 팔에 연결됐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걸 보니 또 불안해졌죠. 저 안에도 뭔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 현주야, 정말 고생 많다. 문이 열리고 간호사복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현주의 동료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또 그러셨구나. 약 안 드시고. 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치매 환자 돌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특히 망상이 심하면 정말 힘들지. 치매라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다들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멀쩡했습니다. 현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님이 너를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신다며? 우리 시어머니도 그러셨어. 며느리가 독약을 먹인다고. 동료 간호사가 현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넌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진작시설에 모셨을 거야. 안 돼. 남편이 죽기 전에 부탁했어.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라고. 남편? 준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준호가 그런 부탁을 했다고요? 동료가 나간 후 현주는 잠시 밖에 나갔습니다. 화장실에 간다고 했죠. 저는 그 틈을 노렸어요. 아직 몸은 약했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현주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가방 안을 뒤적거리다가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표지에는 현주의 일기라고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최근 날짜부터 거꾸로 읽어갔어요. 오늘도 어머니가 나를 때리셨다. 팔에 멍이 들었지만 긴 팔로 가렸다. 병원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뭐라고요? 제가 현주를 때렸다고요? 그런 기억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또 인슐린 주사를 거부하셨다. 혈당이 300이 넘었는데도 독약이라고 하시며 도망가셨다. 겨우 붙잡아서 주사를 놨더니 내 뺨을 때리셨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제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새벽에 또 어머니가 헤매고 계셨다. 부엌에서 칼을 들고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셨다. 내가 다가가자 넌 누구냐고 하시며 칼을 휘두르셨다. 팔을 베일 뻔했다.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칼을 들었다고요? 말도 안 됐습니다. 더 읽어 내려갔어요. 날짜가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죠. 병원에서 어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다.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의사 선생님이 약물 치료를 시작하자고 했지만 어머니는 병원 오는 것조차 거부하신다. 알츠하이머, 저에게 그런 진단이 내려졌다고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간 기억조차. 준호 씨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딸과 아들을 연달아 잃은 충격이 너무 크셨나 보다. 가끔 나를 소영 씨로 착각하신다. 준호와 소영, 제 자식들 이야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제가 현주를 소영이로 착각했다고요? 어제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오셨을 때 내 팔의 상처를 보고 놀라셨다. 이게 뭐니? 라고 물으시길래 제가 실수로 그랬어요 라고 둘러댔다.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시는 게 확실하다. 일기장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제가 정말로 현주를 때렸단 말인가요? 어머니, 현주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보더니 조용히 주워들었어요. 화난 표정도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다 읽으셨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병 때문이에요.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정말 너를 기억 안 나시죠? 당연해요. 알츠하이머가 그런 병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었나요? 현주를 의심하고 괴롭혔던 게 다 망상이었나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병실을 물들였습니다. 마치 제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진 것처럼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현주가 만들어낸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가 아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고 그게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머릿속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안개가 걷힌 것처럼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죠.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평소와 달리 두렵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가다가 그걸 봤습니다. 현주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고 있었죠. 가까이 다가가니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목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목덜미에도 붉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격하게 싸운 것 같은 흔적들이었죠. 그때 제 손을 봤습니다. 손톱 밑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검붉은 것, 피었습니다. 그리고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 사이에 엉켜 있었죠. 현주의 머리카락과 똑같은 색이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언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제 손에 현주의 피가 묻어 있는지. 현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황급히 상처를 가리려 했죠.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아침 준비할게요. 평소처럼 밝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일어서려다가 다리를 절뚝거렸어요. 무릎에도 상처가 있는 것 같았죠. 거실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벽 모서리에 작은 검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죠. 저게 뭐야? 언제부터 감시를? CCTV였습니다.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저를 감시하기 위한 거였어요. 역시 현주가 뭔가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역시 저 여자가 나를 감시하고 있었어. 증거를 만들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고 와서 CCTV를 뜯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너무 높이 있어서 손이 닿지 않았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주가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갔어요. 현주야, 더 이상은 안 돼.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주의 동료 간호사였어요. 어머님 상태가 너무 심해졌어. 어제도 그러셨다며? 시설에 모시자. 시설이라는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저를 어디론가 보내려는 거군요. CCTV 영상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 어머님이 기억을 못 하시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 CCTV 영상? 거기에 뭐가 찍혔다는 거죠? 동료가 떠난 후 현주가 잠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기회였어요. 저는 재빨리 거실을 뒤지기 시작했죠. CCTV 녹화 장치가 어디 있을 거예요. TV 옆 선반에서 작은 모니터를 발견했습니다. 녹화 장치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켰어요. 화면이 켜지며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날짜를 찾아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는 거실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서 제가 나타났어요. 새벽 2시경이었죠. 잠옷 차림으로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어요. 눈빛이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죠. 누구야?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화면 속 제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요. 그때 현주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현주예요. 거짓말하지 마. 넌 누구야? 우리 소영이 어떻게 했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현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소영이를 찾고 있었죠. 죽은 딸을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인슐린 주사 맞으셔야 해요. 혈당이 너무 높아요. 가까이 오지 마. 화면 속 제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현주의 뺨을 정통으로 때렸어요. 그녀가 비틀거렸죠. 그런데 제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내 딸을 돌려줘. 소영이를 돌려달라고. 현주가 필사적으로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가 손톱으로 그녀의 팔을 핥히고 있었어요. 피가 났죠. 바로 지금 현주 팔에 있는 그 상처였습니다. 이게 나란 말이야?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화면 속 그 미친 여자가 저라니.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현주가 울면서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겨우 진정시킨 후 인슐린 주사를 놨죠. 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그녀가 제 곁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침이 되자 제가 멀쩡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현주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미경아, 밥 먹자. 미경은 현주의 별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죽은 동생 이름이었어요. 현주가 상처를 숨기며 대답했죠. 네, 언니.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에요. TV를 끄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때 탁자 서랍이 열려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꺼내봤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어요. 알츠하이머병 초기 진단, 당뇨병 합병증 동반, 환자의 기억장애 및 성격 변화 심화, 간헐적 폭력성 발현, 보호자 안전 우려.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때부터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억이 없죠? 더 찾아보니 상담 기록도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환자의 시설 입소를 강력히 거부, 재택 돌봄 고집, 보호자의 신체적, 정신적 소진 우려됨. 현주가 저를 시설에 보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현주의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낡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더니 3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죠. 오늘 새벽 준호 씨가 떠났다. 음주운전자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였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준호 씨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지만 나를 알아봤다. 손을 꽉 잡더니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간신히 말했다. 숨이 끊어져가는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하셔. 누나 가고 나서 더 심해지신 것 같아. 피가 섞인 기침을 하면서도 준호 씨는 말을 이었다. 혼자 두지 마. 시설에도 보내지 마. 어머니가 제일 무서워하시는 거야. 마지막 힘을 다해 내 손을 쥐었다. 약속해. 끝까지 집에서 모셔줘. 그리고는 눈을 감았다. 다시는 뜨지 않았다. 나는 그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곁을 지키겠다고.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가 마지막 순간에 현주에게 저를 부탁했던 거예요. 그리고 현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고요. 내가 정말 미쳤구나.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착한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저 착한 아이를.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도 공포도 아닌 깊은 자책감에 몸이 떨렸어요. 현주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저를 보더니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움 뿐이었죠.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지금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어요. 현주가 아니라 제가. 무릎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현주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죠.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납덩이처럼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정말 미안하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한 방울,
두 방울. 곧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죠. 용서해줘. 제발. 내가 너를 그렇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현주에게 한 짓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핥히던 그 끔찍한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걸 견디며 저를 돌봐준 현주의 헌신. 현주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 앉더니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상처투성이인 그 손으로요. 괜찮아요, 어머니.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없었어요. 오히려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죠.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병 때문이에요. 현주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포근한 품이었어요. 엄마의 품처럼 따뜻했죠. 제가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현주의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를 때쯤 현주가 제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다 지나갔어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혼란스러워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현주를 의심하던 그 끔찍한 공포가 사라지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눈을 뜨니 현주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소영아. 제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현주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미소를 지었어요. 네, 엄마.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언제 이렇게 큰 거니? 제 말에 현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가 잘 키워주셔서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현주를 소영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정신이 돌아와서 현주임을 알아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딸로 여겼어요.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날이었어요. 현주와 나란히 앉아 화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죠.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색색의 꽃들이 정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엄마, 이 꽃 예쁘죠? 현주가 작은 펜지 화분을 들어 보였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벨벳처럼 부드러워 보였어요. 그래, 참 예쁘네. 우리 소영이가 좋아하던 꽃이야. 제가 꽃잎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에요. 흙을 파고 꽃을 심으면서 우리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꽃 이야기, 그리고 옛날 추억들.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순자 어머님, 오늘 컨디션 좋으신가 봐요? 울타리 너머로 이웃집 김씨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현주 씨가 정말 대단해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옆집 최 씨 아주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표정도 밝으시고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저를 미친 노인으로 보지 않았어요. 현주의 헌신을 인정하고 우리를 도우려 했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혈당 수치가 많이 안정됐네요. 약물도 잘 복용하고 계시고 보호자분이 정말 잘 돌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주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꼭 잡았어요. 내 딸이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우리 소영이가 날 잘 돌봐줘서 그래요. 의사가 잠시 당황했지만 현주가 조용히 설명했죠.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날씨가 따뜻해서. 그래, 먹자. 우리 소영이도 하나 사줄게. 현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정말로 소영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가끔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현주가 현주인 걸 알아보고 제가 치매에 걸렸다는 것도 기억났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현주야. 어느 날 밤 제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현주가 제 곁으로 왔어요.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현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저도 고마워요, 어머니. 가족이 되어주셔서.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처럼 제 기억도 하나둘 사라져 가겠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현주가 있으니까.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고 했던가요? 제가 현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와도 그녀를 소영이로 부르는 날이 계속되어도 이 따뜻한 마음만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사랑처럼. 정원의 펜지가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보라색 꽃잎이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소영아, 엄마 잠이 온다. 네, 엄마. 편히 주무세요. 내일 또 꽃 심어요. 현주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포근했어요. 마치 구름 위에 누운 것 같았죠. 눈을 감으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제가 현주를 알아볼까요? 아니면 소영이로 부를까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